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선임 중학교 한문교과서 수업을 진행하는 희남쌤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단원 제17과 성장하는 나 2차 시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두 번째,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입니다. 자, 먼저 성어 3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진감래. 고진감래. 두 번째, 대기만성. 대기만성. 세 번째, 일취월장. 일취월장입니다. 첫 번째 봅니다. 이거 쓸고자입니다. 쓸고, 쓰다라는 뜻입니다. 자, 쓰다라는 건 괴롭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쓸고입니다. 쓸고, 쓰다. 요거 달감자입니다. 자, 달다라는 것은 즐겁다, 기쁘다라는 뜻이겠죠. 달감. 이 진자는 다할 진자입니다. 다할 진.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했다라는 것은 다해서 끝나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자, 저 진짜 다했다라고 했을 것은 없어졌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레는 올레자죠. 자, 그러면 고진하면 쓴 것이 다했습니다. 그리고 단 것이 오답니다. 쓴 것이 다하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할 때 쓴 말이 고진감이다. 고진감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쓴 것이라는 것은 쓴 것이죠. 쓸고. 단 것은 뭡니까? 달감이니까 단 것이죠. 자, 이거를 비유적으로 하면 쓴 것은 뭐를 비유하냐? 고생을 비유하고 단 것은 뭐다? 즐거운 것을 비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진감래는 쓴맛이 다하면 단맛이 온다 라는 의미는 고생이 끝나면 즐거운 일이 생긴다. 우리 이른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활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봅니다. 대기만성. 대기. 큰 대자에다 기자가 그릇 기자입니다. 그릇 기자입니다. 그릇. 그럼 대기하면 큰 그릇이죠. 자, 늦을 만자입니다. 늦을 만자예요. 성자 이룰성이면 늦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대기만성하면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손으로 만들 경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보다 큰 것을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만들고 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이처럼 큰 그릇이 늦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공을 쌓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게 될 이 사람은 오랫동안 공을 쌓기 때문에 남보다 늦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을 쌓아야 돼서 남보다 늦게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루고 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건 밑에 활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대기만성형 인물. 너는 빠르게 성취하거나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늦게 성공할 거야. 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늦게 하지만. 늦게 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할 때 대기만성형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여. 이렇게 말했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일취월장. 나아갈 취자입니다. 이때 장자도 나아갈 장자입니다. 나아갈 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장자는 장수장, 장차장, 거느릴장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뭐로 쓰였다? 나아갈 장자로 쓰였다. 그래서 이 장자나 이 취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일자가 날이죠. 하루죠. 날로 발전하고 달로 발전합니다. 날로 나아가고 달마다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나날이 발전할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때 우리 뭐라고 한다? 일취월장이라고 한다. 의미는 그래서 날로 나아가고 달로 발전한다 라는 말은 나날이 발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활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어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성어, 맨 위에 성어도 있네요. 불치하문입니다. 불치하문. 많이 불자고 치자, 요거 부끄러워할 치자입니다. 부끄러워하다. 부끄러워할 치자예요. 우리 치욕, 수치할 때 부끄러워할 치자입니다.
하. 여기서 하는 아래하자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명사로 아랫사람이라고 사용됐습니다. 아랫사람. 문은 물을 문자입니다. 자, 여기서 풀이를 하면 어떻게? 불치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이거 부정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답니다. 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나보다 밑에 사람에게 묻는 것을 취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나이가 적더라도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면 가서 물어야죠. 그죠? 나보다 어리니까 나는 모르는데 어린 사람이 안다고 해서 창피해서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물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하는? 학문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문하는 올바른 자세는 바로 뭐다?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묻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독불장군. 독, 홀로 독자입니다. 홀로. 불, 아니다죠. 장군입니다. 여기서 장자는 그대로 장수장자입니다. 앞에서는 무슨 장자로 쓰였죠? 나아갈 장자로 쓰였죠. 여기서는 장수장자입니다. 그러면 장수, 장군이죠. 홀로, 혼자는 장군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혼자는 장군이 되지 않는답니다. 이 불자니까 이게 장군 되다라고 서술어로 풀이해죠. 그래서 혼자서는 장군 노릇하지 못한답니다. 여기서 장군하지 못한다는 말은 장군 노릇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죠? 혼자 어떻게 장군 노릇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아랫사람이 있어야 내가 장군 노릇하는 거죠. 부하들이 있어야. 혼자는 장군 노릇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 장군 노릇하지 못하는데 자기 혼자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다 하려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할 때? 무슨 일이나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는 사람을 독불장군에 비유하게 됐습니다. 왜? 혼자 장군 노릇하지 못하는데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혼자만 독단적으로 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습니까? 비난받겠죠. 뭐라고요? 저 사람은 지가 무슨 일이든지 지 생각대로만 하고 있어. 자기 생각대로만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을 비유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압권입니다. 압자는 누를 압자입니다. 누르다라는 뜻입니다. 압축하다 할 때 누를 압자예요. 이 권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문서권 책권입니다. 근데 그럼 여기 문서, 책을 누른다는데 여기서 권은 특히나 과거장에서 제출하는 시험지 권자입니다. 답안지 권자입니다. 답안지. 시험 답안지를 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권은 답안지를 눌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누를 앞자니까요. 답안지를 눌렀다. 무슨 말이냐? 옛날 과거 시험장에서 과거를 보면 그 답안지를 채점을 해서 가장 잘한 사람, 1등의 답안지를 가장 위에 올려서 임금한테 갖다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다가 1, 2, 3등 답안지를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답안지가 나머지 답안지를 위에 놓여서 아래 것을 누르고 있는 형상이다. 그래서 압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후대에 와서 어떻게 가장 뛰어난 부분이나 장면을 뜻하는 말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위에 답안지가 1등의 답안지가 밑에 걸 누르고 있으니까요. 가장 뛰어난 부분이나 장면, 압권. 뭐 타이타닉에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그 장면이 영화의 압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장 어떻게 인상적이고 뛰어난 부분, 그런 장면을 가르칠 때 압권이다 라는 말을 활용합니다. 자, 백미와는 구별을 해야겠죠. 백미는 뭡니까? 춘향전은 고전소설의 백미이다 이렇게 말하면 고전소설 중에서 춘향전 전체 자체가 가장 우수하다는 의미가 되고 이건 부분이나 장면일 때 압권을 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홀로 독자 또 나왔습니다. 여기 홀로 독자입니다. 거자는 거처하다, 살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거처하다, 죽어라고 말하죠. 어디에 살다입니다. 노인은 그대로 노인입니다. 홀로 어떻게 하는? 거처하는 노인이죠.
그러니까 홀로 거처하는 노인, 살아가는 노인 되겠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노인을 바로 뭐라 한다? 독거노인이라고 말한다. 다음 어휘를 몇 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이거 이미기자입니다. 이미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성복, 기성복, 기자는 이미기자입니다. 이미 벌써 할 때 그 벌써 기 이미기자. 성자 이룰 성자죠. 기성하면 이미 이루어진, 이미 만들어진, 이미 완성된이죠. 이때 복자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옷 복자입니다. 옷복. 그래서 기성복은 이미 완성한 옷이죠. 자, 옷은 옛날에 우리 양복, 지금도 양복이죠. 양복점에 가서 옛날에는 주로 어떤 행사 때 입을 옷은 맞췄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워낙 옷이 잘 나오니까 그냥 시장에 가서 내 몸에 맞는 거 사면 되죠. 그래서 어떤 표준화돼서 이미 만들어 놓은 복을 기성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춤복하고 상대적인 의미에 쓰는 말이 뭐다? 기성복이다. 일정한 기준 치수에 따라 미리 여러 벌을 지어놓고 여러 벌을 만들어 놓고 파는 옷을 기성복이라고 한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전부 다 기성복일 겁니다. 요새는 뭐 교복도 이미 만들어준 데서 고르지 않습니까? 기성복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구황작물, 구자는 구제할 구자입니다. 빈민 구제할 때 구제할 구자고요. 황자는 이거 거칠 황자입니다. 거칠 황자. 자, 거칠 황자입니다. 그럼 거칠다, 황폐하다는 뜻이죠. 거칠다, 황폐하다는 건 농사가 잘 안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슨 의미로? 흉년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이거 기억 좀 합니다. 황자는 무슨 의미입니다? 흉년이라는 뜻이다. 그럼 구황하면 흉년을 구제하다는 뜻이죠. 흉년을 구제하는 거죠. 흉년을 구제하는 뭡니까? 뒤에 작물이네요. 작물 우리 농작물 할 때 그 작물입니다. 흉년을 구제하는 작물, 그래서 흉년의 사람을 구제하는 농작물을 뭐라고 한다? 구황작물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농사가 잘 안 되어서 뭐 조, 수소, 쌀 이런 것들이 보리 이런 것들이 곡식이 없을 때 근근히 생계를 채우던 작물 바로 뭡니까? 뭐 옛날에 고구마, 감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구황작물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이런 걸로 끼니를 때웠던 거죠. 흉년에.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간서치, 간서치. 간자는 볼간자입니다. 볼간. 눈 위에 이렇게 손을 얹어 있는 모습이죠. 봅니다. 서자는 뭡니까? 책서자죠. 글서, 책서입니다. 치는 바보치, 어리석을 치자입니다. 그러면 간서하면 책을 보다죠. 책을 보는 어리석은 사람. 책을 보는 바보죠. 그래서 뭐랍니까? 책을 보는 게 왜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책만 보는 바보. 뭐하는? 책만 보고 있는 사람을 우리 간서치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글만 읽어서 세상 물정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고진감래입니다. 고진감래. 그죠? 이거 무슨 고자입니까? 쓸 고자네요. 감은 달감자. 아, 고진감래. 쓴 것이 진, 다 해주잖아요. 다하니까 단 것이 온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고진. 다시 써보겠습니다. 잘 안 써지네요. 고진. 전자철판이라 말을 잘 안 내요. 고진감래입니다. 그래서 고진감래는 뭐 하면? 쓴맛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때 쓴맛은 뭡니까? 뭐? 고생이죠. 고생. 또는 고생이라고 해서 그것도 뭐라고 해서 좋습니까? 괴로움이라고 해도 되겠죠. 괴로움. 다 상관없습니다. 괴로움, 고생이 끝나면 즐거움이 온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뭡니까? 대기만성이네요. 대기, 큰 그릇. 만성, 늦게 이루어진다. 아, 큰 인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겉뜻은 뭡니까? 글자가 해석하면 되죠. 큰 그릇은, 말로 말해보자. 큰 그릇은 어떻게 한다? 늦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일취월장이네요. 취, 나아갈 취. 이거 무슨 장이요?
장수장이 아니라 무슨 장? 예, 그렇습니다. 나아갈 장자죠. 나아가다. 그래서 날로 나아가고 달로 나아가다 라고 할 때 쓰는 일취 월 장 되겠습니다. 일취월장. 그래서 나날이 어떻게 됩니까? 날로 나가고 달로 나가니까 나날이 어떻게 하는 거죠? 발전하는 거. 나날이 발전함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일취월장을 사용합니다. 자, 17과 과제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 128쪽 진로 맛보기를 참고해서 성어나 일상 어휘를 활용해 타인을 위로하는 짧은 글을 하나 지어주기 바랍니다. 한자어, 뜬아, 성어 이런 것을 활용한 문장 글짓기를 하는데 타인을 위로하는 의미를 담은 짧은 글을 하나 지어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교과서 129쪽 문화읽기에 사용된 독수기라고 있습니다. 독수기의 의미를 제시하고 자신이 읽은 책 중에서 압권입니다. 압권에 해당되는 구절이나 장면을 쓰고 그 이유를 왜 그 장면이나 그 구절을 압권이라고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7과 성장하는 나 2차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